겨울 지나면 내년 선거 시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한 것도 없고 네. 이번에 그 한강 수상 버스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현재 지금 뭐 낭비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용이라고 했다가 뭐 예. 1시간 아니면 갈 거리를 3시간씩 걸리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멈춰 있어요 또. 출근을 2시간 넘게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3시간이요, 3시간. 3시간.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 오세훈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아니, 너무 물을 좋아합니다. 네. 물에 대한 집착. 물에 대한 패티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옛날에 저기 네. 용산 여의도에다가 항구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양화대교를 이렇게 아치형으로 예. 양아치 날 생각이 이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려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또 세빛동동섬 아, 예. 세빛동동섬. 그 한강 버스, 한강 수상 택시까지 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오세훈이가 야 이거 한강 수상가옥을 짓겠다 이런 건 아닌지. 예. 아, 충분히 오세훈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여기 한강 다리마다 무슨 카페 만들고 아니 주차장도 없어요. 그 그러니까요. 한강 다리까지 가야 돼 걸어서. 네. 말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고 말이죠.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시민들로부터 지금 날로 비판을 받고 있고 네. 인기는 없고 네. 또 뭐 명태균 게이트니 등등등 해서 사실은 뭐 진짜 사법 리스크도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오세훈이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까 뭐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지 않을까요? 네. 예. 또 부동산입니다. 또 제가 부동산. 볼 때. 아이고. 부동산을 그렇지. 펌프질해서 결국 나를 찍어야 부동산값 올라간다라는 단 하나의 이 마취제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틀 연속으로 계속 부동산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온 대책은 이거예요. 한강벨트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한강벨트 하면 저 예.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이라고 그렇습니다. 불리는 저기 이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송파 강남 쪽에 25,000, 35,000. 네. 그다음에 서초도 있고요. 저 용산에도 한 2만. 그다음에 양천, 목동 이쪽에도 한 5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6년간 한강변 쪽으로 해서 한 19만 8천 한강변 쪽으로만입니다. 야. 조금 보태면 20만 호 정도를 한강변에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고 네. 기타 등등까지 합쳐서 총 31만 호의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31년까지 착공 31만 호, 35년까지 37.7만 호를 준공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너는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니까 빨리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신통기획 시즌 2라는 얘기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내가 해내겠다. 그리고 속도전을 가미하겠다. 네. 요 두 가지 섞인 얘기를 일단 아파트 관련한 대책으로 오세훈이가 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강변에 땅이 있어요? 땅 없을 텐데. 없죠. 그러면 수상가옥이야. 수상가옥밖에 없어요. 그렇게 깊은 그러니까요. 네. 빽빽한데. 한강 메리브로 가든지 네. 수상가옥으로 가겠다는 얘기네요. 안 되면은 저 한강 그 수상버스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방식으로 네. 가지 않을까. 예. 예.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일단은 이 신통기획에서 빨리 이 내용을 단축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조합을 구성해야 되고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고 관련한 사업을 뭐 정부랑 서울시랑 협의를 해야 되고 네.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통과가 돼야 되고 네. 재건축 안전 다 통과돼야 되고 그런 게 됐다 쳐도 네. 사업성이 또 나와야 되고 네. 철거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평균 이런 절차가 스무스하게 구성된다라고 하면 조금 뻥 좀 보태서 한 13, 14년 걸립니다. 시작하면. 네. 근데 요거를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하는데 네. 이제 시작하면은요. 근데 지금 오세훈이는 그거를 당기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심사를 뭐 2건 할 거를 동시에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절차를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간소화시키고 환경진단을 예를 든 겁니다. 예. 그 원래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통과인데 이걸 그렇게 한 번에 통과하지. 뭐 이런 식으로 더블 심사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주민 동의랑 또 무슨 동의랑 뭐 같이 있으면 같이 해버려 뭐 이런 거고. 예. 그다음에 주민 철거를 해야 되거나 부담금 관련한 회의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4차례 하게 되어 있는 걸 3번만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단계 몇 개를 줄여주면 사업이 뭐 1년 이상 또 뭐 이렇게 단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나는 속도전에 나서면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래요? 전혀 혈성이 없는 얘기고요. 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재건축 재개발의 핵심은 사업성이에요. 네. 그렇지. 돈 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업성이 안 나서 못하지 신통기획이 안 돼서 못한다? 뭐 정부나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뭐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뭐 안 된다? 전혀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을 지금 호도하면서 나니까 한강변에 집 짓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오세훈표 신통기획이 되더라도 단축되는 기간이 되지도 않겠습니다만 되더라도 1년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업계 전망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왜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면 서울의 아파트 값의 이 퍼짐 효과의 진앙지는 항상 강남 3구이고 그다음에 한강변이에요. 네. 근데 강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어요. 네. 지금은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들쑤셔도 일단 안 돼. 그런데 그럼 어디를 들쑤셔서 이 부동산을 들썩들썩하면서 서울 시민 전부들이 부동산이래 우린 되나 안 되나 봐라고 하면서 이 퍼짐 효과를 만들 수 있냐면 남은 거는 한강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을 타겟으로 해서 아. 부동산에 쉽게 말하면 이제 들썩들썩하는 여론 주도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얄팍한 꼼수다. 그럼 예. 이게 먹혔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먹혔죠. 박원순 이명박- 시장 때 박 시장이 지금 없는 사람이 됐고 그 이후에 오세훈이가 나타났을 때 이런 개발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된 거지. 아유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2탄을 또 냈습니다. 네. 또 냈어요? 또 냈어요. 또 냈는데 이번엔 오늘 뭐냐면 볼까요? 이번에는 이거예요. 임대 사업자 옥죄지 마라라고 하면서 아파트 말고 난 다른 것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겠다, 철폐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피스텔 많이 지어라, 비아파트 많이 지어라라는 대책을 오늘 또 냈습니다. 대책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 너 오피스텔은 어떻게 빨리 짓게 할 건데 네. 이거예요. 오피스텔을 지으려면 네. 앞에 접하고 있는 도로 최소 면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근데 그 도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가만있어 보자. 몇 미터인가? 예를 들었으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미터예요. 접도해야 되는 도로가 앞에 20m 도로에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라든지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요 기준을 12m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소도로에도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유 우리 세훈이 형 정말 애쓴다.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이에요. 네네네. 진짜 거의. 예. 그 다음에 뭐 심의 기준도 30일 이상을 해야 서울에서 이제 심의를 받는데 이것도 50인 이상으로, 50실 이상으로. 그럼 뭐예요? 50실 이하, 30실 이상 요 단계에서는 그동안 규제나 이렇게 심의 대상이었는데 그걸 빼겠다는 거예요. 아. 예. 날림으로 이면도로 이런 데 막 지어버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네네네네. 문제가 그거네.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대출 제한도 풀어야 된다. 네. 임대업자에게 지원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책 엊그제 나온 거랑 오늘 나온 얘기를 다 합치면 뭐예요? 서울 전체 한강변 아파트 때려줘. 그리고 곳곳에 이면도로에 오피스텔 때려줘. 예, 규제 다 풀어줄게. 부동산 공화국으로 가.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는 부동산 얘기들만 하라고. 그러면서 나의 실정은 잊어줘. 아. 라고 하는 예, 서울 시민을 정말 물로 보는 마취용 환강용 뻥공약이 이제 시작됐다. 이번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한강버스 겁니다. 때문에 더 급하게 좀 내놓은 것 같은 그렇습니다. 기분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대책이 당장도 물론 말이 안 되고 하지만 정부가 내고 있는 대책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중앙정부하고 그렇습니다. 완전 반대의 그렇죠. 정책이죠. 정부는 지금 6.27 대책도 강력하게 내놨고요. 네. 또 9.7 대책도 내놓으면서 집값이 튀는지 안 튀는지 상세하게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국토부 장관은 여차하면 뭐 세금 문제도 제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전제로 밝혔습니다만 장관 입장은 아니다 이런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보유세 등등등도 언급을 하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집값이 쓸데없이 튀는 것들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걸 계속 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세훈이는 정부 입장과 가는 반대로 가는 지금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자체가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만으로도 저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게 전형적인 선거용
뻥 공약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토부와의 이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혼자 떠들어대는. 근데 저는 기분이 나쁜 게 예전에 이명박이 때 뉴타운 광풍이 불면서 네. 여기저기서 뉴타운 안 한다고 그러면 다 낙선되고 우리도 뉴타운 해줘 이렇게 막 손들면서 그때 이제 사실은 이 당시 새누리당이었는지 뭐 국힘이었는지 아무튼 이쪽에 광풍이 오면서 싹쓸이를 했거든요. 또 부동산에 기대어 선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일단 우린 의도가 읽히지만 지금 서울시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이 수많은 우리 서울 시민들을 네. 문화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집값 올려준다고 이렇게 뻥만 치면 날 찍겠지라는 시민 무시 공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무시당할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아유, 왜냐하면 정말 참. 지금 너 오피스텔 그렇게 때려줘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니까 네. 명분을 또 이렇게 삼아요. 예,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청년층이나 서민층은 그럼 어디서 살라는 거냐. 전세 사기도 많이 당하셨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기 위한 신규 대책으로 주거공간 대책으로 난 이런 걸 짓겠다라고 이제 헛소리를 하는데 정작 서울시가 그동안 그러면 서민 주거대책용 예산을 얼마나 성립시키고 진정성 있게 해왔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윤석열이 1기 때 그때 문란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 정말 안타깝게도 반지하 이런 쪽에서 사망 사고도 많이 났었고요. 그때 정부와 서울시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서울인 반지하 없애겠다. 주거에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예. 지금 그거 예산 또는 그 성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에휴. 하다 말았어요. 그러네요. 반도 안 했어요. 서울에 있는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이 있으면 네. 우리 서울 시민과 중서민과 어려운 청년들이 다 그런 데서 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를 해소할 진정성이 있다면 그거 빨리 샀어야죠. 사서 없애야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은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무조건 부동산 펌프질을 하면 선거 치를 수 있다라는 이제 망국적 부동산병을 또 한 번 선거 이용해 보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읽히니까 짜증이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지역 감정 부추기면은 네. 색깔론 부추기면은 그렇게 덕을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니까 네. 욕망을 자꾸 부추깁니다. 네. 좀 한심한 인간들이고 근데 이런 거 자꾸 속아 넘어가고 결국 뭐 집값 지키는 거 말고 그들이 보여준 효능감이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도대체 망국적인 그런 고 부동산 가격. 네. 예. 이거는 정말 국민 통합에도 저해가 되고 그렇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데 네. 너무 그냥 자기 욕망에만 천착해서 밀어주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걔네들 찍어서 좋아진 게 있는지 참 궁금히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게 보수지 또 이제 기득권 경제지가 오세훈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너무 좋지, 한강변 대개발 이루어진다. 네, 뭐 많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칭찬 일색으로 해서 부동산을 계속 펌프질하고 있어요. 그런 여론에 속지 마시라, 언론에 속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첫째는 이게 이제 국힘의 서울시장 선거의 사수 전략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기득권 언론이나 경제지의 대부분이 다 건설사가 그렇지. 사주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부동산 펌프질은 좋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아니 언론사 중에 건설사가 많아요. 그 네. 대주주가 아, SBS만 그러네요. 하더라도 그 저기 네네네네. 태영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서울신문도 호반건설.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지역 민방, 뭐 대구 민방을 비롯해서 그 네. 청구인가? 그렇군요. 그 청구가 사실은 네. 태영보다도 더 크거든. 네, 그죠. 그러니까 SBS는 태영이고 TBC는 청구고 이러니까 청구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TBC 대구 방송이 SBS를 그냥 그대로 받는 지역 방송이 되지 않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드라마도 만들고 맞아요. 그랬어요. 네네.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설 기반의 언론사들이 많은 이유가 또 네. 지역에서 그렇게 방송사를 경영할 만한 자본을 갖고 있는 데가 건설사밖에 건설사밖에 없어요. 없군요. 그러니까 막 부동산 관련해서는 눈깔이 뒤집혀. 네. 중도적인 언론들조차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냥 어쩐지 저도 좀 찾아보면서 기사나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 우호적인 기사들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서 네. 이게 진짜 맞는 거야 하면서 왔거든요. 오늘도. 참 저기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네. 광풍이 일었을 때 부동산 건설사들의 광풍이죠. 중앙일보를 봤는데 60페이지가 나왔어요. 그중에 제가 세봤는데 12페이지가 건설사 광고였어. 네. 그걸 당연히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망국적인 부동산 광풍. 요거 맞습니다. 네. 분명히 통제가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꼼수가 뻔히 보인다.
예, 속지 말자. 네, 속지 말자.